안녕하세요. 빅중개대부 박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30대 중반까지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채권관리 부서, 금융 업무, 기타 등등 주로 대출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한 7년, 12년. 처음에는 이제 수신, 그 다음에 예금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가 2년, 3년 되면서 대출 업무를 계속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채권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다가 IMF 시기에 은행을 접고 제1을 하면서 재테크로 돈이 되는 재테크로 NPL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NPL을 시작을 그럼 왜 했냐? 일단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을 받고 또 그거로 매각을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조금 자본이 좀 축적이 되면서 아는 지인들, 아는 은행들이 매각을 하게 됐죠. NPL 채권을, 부실화된 채권을. 그러면서 그거를 매입을 하면서 DK자산관리라는 금융감독원 사업자를 운영을 하면서 한 6, 7년간 NPL 사업자를 하다가 이제 유행이 좀 바뀌면서 GPL 사업자라는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를 2021년도에 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아는 이 재능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중개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GPL, MPL 용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까. 이 NPL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IMF 위기에 있을 시절에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론스타에 이렇게 흡수 합병되면서 NPL이라는 용어가 첫 도입이 됐었죠. 이 NPL이라는 용어는 사실 별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퍼포밍 론이라는 게 대출을 실행하다는데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라는 그 용어를 써서 그냥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실화된 은행 채권,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그걸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 고정이하 여신을 가지고 온다는 건 확정채권 근저당 이전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부실채권이니까. 그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배당이 끝나고 근저당 이전을 받은 대부업체가 그거를 배당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NPL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부실채권 중에 내가 그 한 건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매입을 해서 배당까지 가는 일을 하는 일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부실화된 채권을 갖고 와서 수익을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고 돈이 많고 라고 하면 큰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뭐 90%의 수익과 10%의 리스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 NPL이라는 수익이 과거에는 많이 창출이 됐었는데 유행이 바뀌었죠. GPL은 뭐냐? 말 그대로 퍼포밍 론인데 굿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 용어는 어학서전에 아직 없고요. 그냥 나쁜 채권이 아니라 좋은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채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좋은 부동산을 선별을 해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채권자의 위치에서 이자를 받다가 NPL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환이 돼서 종료할 수도 있고, 이런 금융기관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가는 이런 사업행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위치를 보면 NPL 위치와 GPL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NPL은 용어의 정리가 어학사전에 있고 GPL이라는 용어는 어학사전에 아직 없지만 이 용어가 2020년도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인 금융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그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개를 하고 행하고 있고 이자를 소득을 받고 있는 이 행위 중에 그런 부동산의 종류가 많잖아요. 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은데 저희는 굿이라는 용어를 감히 여기다 쓴 GPL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 중에서 환급성이 가장 좋은 부동산, 그게 뭘까요? 아파트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담보를 잡고 이자를 받는 그런 사업자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GPL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GPL과 NPL 두 가지를 비교해서 수익률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GPL하고 NPL이 싸우는데 그러면 어떤 게 수익률이 좋을까? 이게 참 어려워요. 자, NPL의 수익률은 어디에 관건이냐면 내가 좋은 물건을 일단 찾아서 좋은 물건이 낙찰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가가 형성이 돼서 수익률이 난다라는 건데 결국 수익률은 똑같아요. 그 수익률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채권 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채권 최고의 최고 금리가 지금 연 20%인데 그 20% 내에서 창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GPL과 NPL이 충돌을 할 때 그러면 NPL이 좋은 것이냐 GPL이 좋은 것이냐, 단어는 못하는데 똑같은 금리, 최고금리 20%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NPL의 장점은 내가 에코티, 현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5억짜리도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NPL 채권은 저축은행에서 유동화를 또 해줍니다.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대출을 또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5억이든 10억이든 내가 NPL 채권을 근저당 이자를 받으면 내 돈 1억과 대출 9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채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근저당의 채권을. 그러면 이론상은 NPL은 1억, 만약에 요게 11억에 낙찰됐습니다. 11억에 낙찰됐어요. 물론 원금과 이자 이런 걸 다 쳐서.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으니까 나의 수익률은 100%다. 최고금리는 20%인데 나의 수익은 100%다라고 많이들 강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수익률로, 이런 식으로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NPL이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근데 NPL에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될 때 계속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NPL은 어쨌든 내 자본과 대출과 이런 걸 해서 이런 수익률을 내는데, 그러면 GPL은 어떤 수익률이냐? 이건 최고금리 20%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즉 뭐냐? 아까 내 자본이 1억이 있으면
1억이 있으면 1년에 2천을 버는 겁니다. 최고 상한가로. 그러면 GPL하고 NPL이 싸우는데 똑같은 1억을 갖고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이론상은 NPL이 더 많이 버나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나, 안전과 수익을 비교했을 때는 GPL이 안전하고 수익이 20%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GPL은 왜 안전하느냐? 자, NPL은 부실 채권을 가지고 와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확정된 배당일에 수익을 창출하죠. 그러면 수익은 배당일날 한 번 창출이 됩니다. 한 번. 그런데 GPL은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GPL은 투자를 하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 채권자, 돈을 빌려준 위치에 있다. 그러면 GPL은 좋은 채권이라 그랬죠. 아파트만을 담보로 하니까 이자를 매달 받습니다. 이자를 매달 받다가 상한이 들어오면 채권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과 연체 기간을 우리는 2개월 이상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경매가 들어가겠죠. 이 테크닉은 경매에서 내가 관리하면서 기한이익 상실하면서 이런 거는 또 차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도 배당일날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배당일이 확정되면 여기도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NPL과 GPL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GPL이 NPL로 바뀌면서 기한이익 상실을 하면서 경매에 놓고 배당이 확정되면서 수익이 확정이 되는데 정상 채권의 GPL은 경매로 진행이 안 되고 그 전에 이자를 받다가 상한이 들어서 채권이 확정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에서 NPL과 GPL이 싸워서 그냥 누가 좋을까?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 매매가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 여기에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경매라는 부동산의 정상적인 매매보다는 경매라는 절차를 걸쳐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더 수익이 좋겠죠. 매매보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서 이왕이면 싸게 살 거 NPL이라는 채권을 사서 경매 진행되는 것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 좀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나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보다도 경매가 진행되는 거 어차피 진행될 거 GPL 은행처럼 좋은 채권을 가지고 이자를 받다가 경매를 진행하면서 배당일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NPL하고 GPL하고 싸우면 저는 GPL이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접근하시는 아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 재테크에 대해서
부동산이 한참 열기일 때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NPL이라는 용어도 많이 듣고 GPL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제가 이제 유튜버를 나서서 여러분들께 재능 기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재밌는 얘기도 하겠지만 또 어려운 민법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